안녕하세요.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곳 템포 명장입니다. 이번에 할 치아는 3개짜리 3번 브릿지 3, 4, 5죠. 3, 4, 5 카메라에 이게 잡힐 때 색깔이 하얘갖고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까맣게 그냥 칠해 놓은 거예요. 초점 잡을 때 쓰려고. 펜을 써도 되고 팜을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카메라에 이게 잡혀야 되니까 팜을 쓸 수밖에 없어요. 펜으로 하면 이게 자꾸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이제 팜을 쓰는 거예요. 마진을 깎습니다. 잠깐만요. 레진 양이 많을 때는 저처럼 힘으로 당기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톱니를 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면 더 힘은 안 들이고 빨리 깎을 수 있죠. 가루가 많아갖고요 안에. 걸리네요. 들어가질 않네요. 여긴 들어갔는데 컨택 때문에. 그럴 때는 컨택의 상부에 한 2, 3mm만 남기고 아래쪽을 다 깎아주셔야 돼. 안 그러면 들어갈 때 걸려요. 그리고 패스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디스크를 아직 안 딴 상태고 아까보단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약간 떠요. 그건 이제 디스크 따고 나서. 아까도 안 들어가던 애가 디스크 따니까 좀 더 들어가잖아요. 치간유두 사이에 좀 비워서 블랙 트라이앵글 형성해주면 더 잘 들어가요. 치아는 이제 전체적인 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3, 4, 5기 때문에 버칼하고 센트럴은 라인을 거의 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링괄은 대구치보다 소구치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잡아줄 거예요. 한 뭐 1, 2mm 안쪽인데 한 2mm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량 삭제할 때는 굵은 버가 좋아요. 지금은 강의 영상하고 똑같이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깎는 순서는 강의 영상이랑 비슷해요.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맥락은 비슷해요. 디테일한 건 와서 느껴야지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간단한 것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죠.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는 거. 아이고 흘렸다. 아이고 흘렸다. 디스크를 따볼게요. 디스크는 항상 그냥 안 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가 너무 큰 상태에서는 디스크를 따봤자 디스크 따고 버스고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룰이 있죠. 정리하는 룰이. 정리를 다 하고 버칼 링갈 교환면을 정리를 하고 옆에 치아하고 맞춰서 파닉 치아의 경계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질질 흘리지? 4번이 이게 4번이 되는 거고. 이제 디스크를 따는 거죠. 디스크는 저는 항상 마진부터 따로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 디스크를 쫙 연결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칠 때는 이렇게 조금씩 하라고 가르쳐요. 조금씩 찌르라고. 저처럼 확 당기지 말고. 그래 이제 정확도도 좀 좋아지고 이제 걸음마 연습하는 거죠. 디스크도 이제 걸음마가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방법이 있거든요. 디스크 따고 나서 보통은 벌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어차피 디스크 낀 김에 벌로 해줘도 되는데 디스크로도 한번 해볼게요. 사이를 벌려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야 이 친구가 들어갈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잘 들어간다고 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밀착도가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파닉 정리하고 다 하고 나면 더 밀착도가 좋아질 거예요. 지금도 많이 들어갔어요. 걸리는 게. 아까 붕 떴었는데 여기가 많이 들어갔죠. 자, 이제 개별 조각을 해볼까요? 디스크 따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개별 조각을 해주죠. 링괄 형성해줬고 마진 엠브레이저 음식물 배출되게 배출로 뚫어주고 그냥 형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빠져나가서 치은이 손상 입지 않도록 치은의 힐링을 돕도록 해주는 게 이제 기본 툴이에요. 룰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형태학을 멋지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치은이 힐링이 되고 치아가 원래 상태를 이제 복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로 복구. 복원이죠, 복원. 그러면 이제 기본 소구치 툴이 형태가 룰이 딱 룰대로 나왔어요.
기본 견치, 소급치 형태 다 나왔고, 여기서 이제 교도 더 줄일까 말까. 보시면 여기는 지금 소고치 레벨은 거의 맞는데 견치가 되게 길어요. 옆에 2번하고 4번 맞추고요. 4번에서 연결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옆에 이 친구하고 맞아야 돼요. 어깨가 맞아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식물이 껴요. 물론 이제 교합도 안 맞죠. 브릿지니까 사이가 막혀서 음식물이 덜 끼긴 하겠지만 일단 교합도 안 맞을 거고, 만약에 싱글이었으면 음식물이 껴요. 사이사이가 이 망곡들을 안 맞춰주면. 항상 마진 쪽에서 엠브레이드, 브릿지 이 파닉 처리 방법이에요. 음식물 배출로 교환면 쪽으로 연결해주고, 풍용부 너무 빵빵하지 않게, 풍용부 요 가운데, 그러니까 풍용부 여기 버칼이니까 버칼 한 3분의 1 정도,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약간 은은하게 옆에서 봤을 때 블록해야 돼. 은은하게. 근데 이제 대놓고 여기가 볼록하고 나오면 치태가 엄청 많이 껴서 와요. 환자가 마치 이제 목도리 두른 것처럼, 치은의 목도리를, 치태를 목도리로 두른 것처럼 지금 이제 들어가죠. 훨씬 잘 들어가죠. 점점 형태를 잡아가면서 얘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마진이 좀 더 안으로 잘잘잘 밀려 들어가는 이유가 걸리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나씩 해가거든요. 형태가 복원되면서 걸리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내가 볼일 다 봤으면 설명도 좀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그루브도 좀 해주고, 큰 외형 틀이 잡혔으면, 외형 틀을 안 잡고 그루브만 목숨 것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루브는 이제 교환 맞추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저는 대합치가 없으니까. 디스크로 분리를 하고, 안 해도 돼요. 치관이 짧을 경우에 사실 디스크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 굳이 디스크를 딸 필요가 없는 거죠. 치관도 짧고 하니까. 내가 좀 더 느낌을 내고 싶어 해도 돼요. 이제 다만 깨서 환자가 2, 3일 후에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세라폴 같은 걸로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겁나면 제가 저처럼 이제 발판 끄면서
발판 끄면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 이 먼지 묻은 거 터는 거예요. 사이사이 가루가 이제 묻어 있으니까. 그럼 분리가 돼서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바빠 죽겠는데 눈치 보면서까지 그렇게 형태를 다 내주니까 너무 바쁘면 내가 이걸 안 한다 해서 환자한테 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3, 4, 5. 저는 이제 첨두를 약간 더 길게 뽑아서 1번에 맞췄는데 봐서 이게 지금 하악치하고 좀 상악치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앞에서 보면은 요건 2번 깨진 거고요. 앞에서 보면 이제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형태가 이렇게. 지금 만곡도 3, 4, 5 점점 짧아지고. 나 이거 하악인 줄 알았어. 어머, 이렇게 보니까 상악이네. 부계주름 있는 데가 안 나와가지고 순간 헷갈렸는데 구치 보니까 상악 구치네. 아까 하악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영상 찍을 때 상악이죠. 아 이제 나이 드나 봐. 한 번씩 이런 걸 헛실수를 해요. 이해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형태는 다 나왔어요. 거의 나왔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를 약간 더 낮춰줘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빌로. 그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이제 라인이 조금 더 맞춰졌으면 좋겠으니까. 사실 아까 그 정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여기 약간 아슬아슬하죠. 약간 뜰랑말랑거리죠. 이게 이제 언더컷이 걸려서 제가 살짝 쳤는데 요 부분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 깎고 나서요. 이 부분에다가 레진을 플로웨이블 레진 있죠. 그 놈을 한 방울로 살짝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동질의 레진 우리가 아까 썼던 레진 있죠. 이 친구 믹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꺼내가지고 밖에서 살짝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저는 하드 레진도 있고요. 지금 쓰는 요 같은 레진도 있으니까 저는 약간 여기를 그걸로 해줄게요. 동질의 레진을 한번 써볼게요. 컨택 릴라이닝 하는 거. 그러니까 릴라이닝은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패스가 애매할 때는 이제 끊어내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세팅을 아예 해놓은 다음에 플로웨이블 레진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살짝 묻혔죠. 에딩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일 치과에서 종종 있고요. 얼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좀 더 있는 레진이라서 시저를 바짝 자르거나 해도 이런 데가 약간 떠요. 저는 이제 패스가 안 나와서 약간 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원래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발라가지고 여기 부분에 지금 살짝 올라왔거든요. 요 끝부분에 살짝 레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익스플로러로 약간 긁어버리세요. 이렇게 연결을 싹 해주시면 이제 거기는 막히고 적정선 이제 교합에 걸리지는 않고 교합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그 상태로 잘 꺼내서 세멘 넣고 세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빈 자리를 세팅을 한 상태에서 거기만 살짝 발라주시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다 싱귤럼 이렇게 현란하게 좀 넣으시지. 이렇게 막 설치게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임상에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장님이 프랩 자체를 여기는 좀 통통하게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속이 어느 정도로 얇으냐면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비치죠. 뚫리지만 않았지. 이 부분이 뚫리지만 않았지 거의 비쳐요. 프랩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느낌을 주겠다고 후벼파요. 어떻게 돼요? 모양 잡다가 아주 그냥 교합을 깨가지고 또리 라이닝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눈에 거실린다.
이렇게 조금 더 엠브레이저를 파줬어요. 자연스럽게 되고 좀 막힌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제 욕심 여기 터졌죠 좀. 요 사이 제 손톱자리. 저러면 음식물이 배출이 잘 되니까 보기에도 좋지만 기능도 더 좋아집니다. 하면 음식물 빠져줘. 배출. 어떠세요?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 너무 큰 거 싫다고. 이제 본인 그 스타일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얘 움직인다. 에헤이 컨택 그거 조금 넣었다고 움직이냐? 응. 여기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되게 커져요. 이 치아 자체가 일자가 아니고 여기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꺾여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환자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게 커지면 그게 선생님들은 여기는 별로 없죠. 이거 뭐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블랙 트라이앵글이 커지면 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은 패스가 안 좋으면 혹은 치주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긴 자연스럽게 커져요. 원래 환자도 컸었고 우리가 최대한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걸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다 메꿔야 돼. 잇몸이 오늘 저녁에 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환자 잇몸이 부어 있었다는 사실.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입속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최대치로 붓습니다. 저녁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부었다가 셋째 날부터 슬슬 가라앉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공간이 충분히 있던 사람들은 부었다가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잇몸이 어느 일정선에서 가라앉는 게 멈춰주는데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잇몸이 이 바깥으로 부어서 나와요. 이렇게 뿔뚝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잇몸이 얘 빼고 크라운 들어가면 크라운이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이가 적정선, 이 환자한테 필요한 만큼 블랙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 후에 일주일 후에 파이널하러 오실 때쯤 이 잇몸이 그제서 힐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띵띵 부은 얘는 염증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가라앉겠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염증성. 부었던 애가 염증성이기 때문에 힐링되면서 다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철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이렇게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잇몸이 빨리 내려가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치간 사이를 너무 막으셔서 그래요. 뚫어주세요. 다만 환자들이 싫어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머니 여기 잇몸 치료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뒀다고 설명을 해요. 보고. 그럼 환자들이 조용히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럼 청소해요. 근데 반면 조용히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소수의 컴플레인을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 잇몸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불편해.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니 여기는 잇몸 치료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고 내일 정도 저녁에 잇몸이 부으실 거예요. 최대치로 내일 모레 최대치로 부었다가 가라앉으실 건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머니 피가 안 돌아. 피가 돌아야 살이 차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러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조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자분들이. 아니 딴 병원에서 남소리 안 듣니 왜 너만 그러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얘기해요? 깨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지면 다 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자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환자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대화의 수준을 해주셔야지 이분들도 덴탈 IQ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언니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러 비우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은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로 하시질 않고 예전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 저희 원장님께서는 연구 결과 가지고 논문 가지고 진료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환자한테 휘둘려 살아요. 피곤하게. 그죠? 그지 맙시다. 요렇게 이제 소구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견치랑.